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지난 시간에는 98절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원수보다, 주의 계명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오늘은 또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성하다. 스승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거치니까 그 모든 사람, 거쳤던 모든 스승들보다 성하다. 명철함이. 참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래 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우리하고 요 관계된 여러 내용들이 이번 주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월요일 날 나온 내용이 그래요. 월요일 날, 오늘은 10월이죠. 월요일 날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대학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또 대학의 사립대학은 수업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뭐 인하했다는 건 아니고 대학마다 사립대학은 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뭐 일률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어쨌든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이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는 캥긴다 이거지. 응? 캥긴다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같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합시다. 오늘 발표 나왔어. 오늘 근데 이렇게 뉴스에 잠깐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는지 밑에 이게 분명히 내가 줄을 본 거 봤는데 장기 실업자율이 19.8%, 18.7%.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 IMF 때 1999년 9월 월 단위로 나오는 게 이건 월 단위로 나오는 게 이게 장기 실업자율 여기인데 1999년 9월 IMF 기간에 그때 최고로 높았을 때가 19.7%. 그게 이제 버금간다 이게죠. 그거 다음에는 최고로 높다는 거지 지금 18.7%. 그럼 장기 실업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계속되는데 한 달이 계속된 한 달 이게 실업자율을 이제 이거 통계로 내는데 6개월간 연속 장기적으로 취업활동, 구직활동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6개월이 되도록 직장을 못 얻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실업자율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업자 수가 얼마나 있으면 그 전체 수의 17.8%는 직장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다는 거지. 열심히 취업활동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얻는다. 그때 그래서 이게 취업하기 힘든 시기다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IMF 때 제일 힘들었을 적에 우리나라가 구직활동이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가 19.7%인데 18.7%다. 이게 자막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요,
이 같은 내용, 이제 청년 실업자 이렇게 청년, 청년 장기 실업자율 이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성격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정부 힘을 빌리지 않고 정부하고 연동하지 않는 정부에 하는 일에 지원을 받지 않고 어떤 사조직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안간힘을 써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전혀 문제, 키가 되는 어떤 맥이 있잖아요, 맥. 딱 그걸 터뜨리면은 탁 풀려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손을 안 내고 뭐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지만은 실제로 정점이 되어지는 딱 어떤 그 정점에다가 딱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정점을 피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정상에 올라가서 어떤 뭐 위치를 우리가 정복했다 이래야 되는데 정상 자체를 못 잡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정상을 못 찾고 그냥 여기도 쓰시보고 저기도 쓰시보는, 그러면 시간 다 보내고 돈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는 그런 형태를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제가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가지를 걸쳐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하나 그거하고 또 하나 더 연결합시다. 오늘도 뉴스 났잖아요. 오늘 뉴스 났는데 달걀 안에 살충제가 나오는 거야. 달걀 안에. 근데 그거를 공무원이 이미 관공 해당되는 부서에 이미 알았다는 건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시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돈은 지금 뭐 엉뚱하게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 관계 안 된 사람들은 주력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가는 그 사업에 현재 자기가 피해지는, 나는 공무원을 있으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이 아니야 하고 있으면은 꼬마 슬그머니 자기 하는 일에 그저 참 불똥 안 떠지는 그것만 하고 시시하고 넘어가는 그 공무원의 습성들,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 매국노가 따로 없어요. 매국노 따로 없잖아요. 그 달걀을 갖고 파동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달걀 파동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달걀값이 치솟아갖고 우리 국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달걀 또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계속, 계란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지금 어렵고, 특히 달걀 가지고 지금 빵 만드는 이 제과점 같은 데는 완전히 손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영향이 커요. 일개 부서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같이 하던 일에 늘 하는 일을 했으면은 이거 제재시키고 방향 돌려 하고 했으면 이런 파동이 안 오는데, 자, 이런 요소들이 국가는 국가대로 막 애를 쓴다 하고, 그러고 내년에는 보험료, 내년부터는 보험 관계에서 국민들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면서 의료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그래서 국가 재정을, 경제 성장에 따라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점은 앞으로 돈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이만한 저력이 있다. 이만큼 가져온 캐파가 앞으로 해나가면은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가능성을 두고 계획성 잡는데, 이렇게 틈이 새는 거, 물줄기가 새 나오는 거, 이렇게 계속 새면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계획 잡고 우리가 여력이 있다 해도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를 못 잡고 있어요. 이거를, 정부, 이 관계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국민들 간에도 이 문제를, 사실은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개인이 자세가, 완전히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도 아니고 말이야. 나사가 풀린 기계도 아니고 완전히 엉망이다. 이걸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그 대학 교육 이야기하면은 공무원을 국공립대학을 수업료를 적게 준다. 수업료 면제한다. 사립대를 수업료 인하한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어떤 과정을 가는 입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향하는 점은요, 전부 다 공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립은 앞으로 경쟁력이라 하는 이 요소 때문에 사립 대학이 문 닫는 거는 거의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문 닫아야 되는 사립 대학을 또 국가에서 또 어떤 다른 걸 가지고 프로젝트로 해갖고 막 돈을 대주면서 살려준다? 그러면서 국가 공립 거다 수업료 면제시키고 사립들 살린다? 요래 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국가의 정책이 지금 대학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몰리고 있는 청년들을 뭔가는 겨냥하는 거 아니냐. 국공립에다가 학생들 모아놓으면은, 청년을 모아면은 사립대가 대학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공립학교에 몰리면은 청년들을 어떤 정책이면 정책, 뭔가 어떤 이데올로기면 이데올로기를 심는데요, 굉장히 용이하거든.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단 그거는 추측이니까 앞으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미리 한번 짚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왜 대학이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례되는 내용이 하나, 정부의 이 대학 교육이라 하는 이 겨냥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전체가 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직장이라는 것 하나를 딱 나눠놓고 지금 저울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대학 교육을 지금 저울질하는 시대에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직장에서 대학 교육을 저울질한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거기 우리가 나타나는 말이 선별가설이란 말이에요. 선별가설. 선별하는 기능이다. 그게 가설적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공장에서 직원을 이제 채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선별하는 게 선별하는데 학력이라는 건, 교육이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대학 교육,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하는 이 교육이란 이것이 직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게 나오는 말이 선별가설이에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오면은 고등학교 나온 만큼의 어떤 대우를, 대학 나오면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대우를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대학 나오는 학교 졸업 어떤 스펙 가진 거 갖고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구나, 참조상이에요. 참조상. 하나의 과정에 이런 사람이 이런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구나, 이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직장에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단순하게 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 수준의 어떤 틀을, 사람을 이렇게 뽑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나온 만큼 대우를 하고, 대학 나왔으니까 대학 나온 만큼 대우한다. 옛날하고는 달라져 있다. 그게 선별가설이에요. 선별하는데 단순하게 하나의 틀로서만 보겠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내용 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은 틀이다. 직장에 채용되어지는 사람의 단순한 하나의 틀, 어떤 구조라는 구조.
그 사람이 실제로 직장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준다. 그거는 전혀 별개다. 그게 선별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대학 교육을 점검하고 직장에서 대학 교육을 이제는 어떤 의미를 주고 부여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래 되었느냐? 왜 이래 되었느냐? 여기에는 돌파구가 없느냐? 이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지만은, 이 직원이, 공무원이 자기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치 보고 있다가, 뭔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그때서, 아이, 뜨거워라 하고는 일하는 체 하는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라고 하는 이 요소를 전체로 봤고 전체로 볼 때 우리는 현재 능력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이만한 경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만한 능력이 있을 거야 하고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앞으로 기대하는 이것 자체가요 얼마나 못쓰이라. 과거에 우리가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OECD 11위 정도 되는 국가까지 올 때에 그 저력이 뭐냐 이걸 찾아야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보내고 전 세계 가장 빈민한 나라에서 어떻게 한 50년 만에 이런 위치에 있었을까? 이것이 포인트로 해서 연구를 해서 온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달라들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보일 똥 말똥 어떤 정점이 나타날 똥 안 놀 똥 할 때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시책이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이만한 파워가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직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는 병들고 썩고 문드러지고 개인주의고 전체가 다 사람 사랑 안에 같은 나라라 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내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 관계. 옛날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클 때는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있었고 6.25 사변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온 나라가 우리나라라 하는 나라의 기중성 그리고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이라는 것 군대에 가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전쟁에서 자기가 죽더라도 분명히 거기에서 분명히 전쟁에 가는 그 월남전에 가서 그런 사태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것이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단순한 과거의 일처럼 여기버리면 지금에서 답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나로 보면 국가에 대한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내 몸을 죽일 만한 내 몸을 던질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지. 이것이 없다는 거지 우선은. 거의 전멸이에요. 이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모든 것에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공무원이라 하는 이유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공무원을 지향하는 것은요 이거는 매국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요 공무원에 들어간 사람이 매국노는 아니지만은 자기만 그늘을 자기만 피하려고 하는 우산 들고 자기만 어쨌든 간에 이 불경기에 제일 안전빵 되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매국노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총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전쟁이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몸을 던지서라도 국가의 이름 국가가 아니 된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죽는다. 지금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저희들 나이 때까지 지금 60, 70
이런 그 자세가 그냥 팽팽한 거예요. 군대 가서, 군대 들어가라 가면 가서, 아이고, 월남전에, 가야 된다 가면 갈 줄 알고, 월남전을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라 하면 가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가서. 이런 어떤 이런 정신이 결국은 우리 경제를 이만큼 살렸다. 요거에서 문제를 찾지 않는다. 지금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죠. 두 번째 또 우리 보면은,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내용에서 분열이라는 거, 이걸 자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북에 분열되는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것이 연연돼서 동서로 분리되어지는 이것을요 아주 기정사실로 두고 있어요. 기정사실로. 이걸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처럼 나타나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 국론을 분열시켜놨고 전혀 다른 의견이 서로 충돌되게 하는 이런 구조로 몰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내용일까? 여기 대해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공부하고 학습하는 청년들이 여기 대해서 전혀 이걸요 의아히 여기지 않는 거지. 소위 말하면 지금도 나오고 있던 텔레비전에 오늘도 나오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례죠. 지금 현재 우리가 동서분열 문제, 우리 지금 정치 자체가 아무리 가도 더 이상 이 어떤 그 국론이 하나로 될 수 없는 요소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지금 영화로 나온다 하는 그 택시 운전서, 광주의 그 5.18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택시 기사가 그 외국인 데려가고 사진 촬영하던 그거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900만을 돌파하고 1000만 관객을 지금 돌파할 것을 지금 막 지향하다 하면서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그거 엄청나게 그 미스테이크예요.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국론 분열하는, 아주 국론 분열하겠다고 내놓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청년들이 그냥 말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국론 분열이란 말이 나오는 이 요소를요, 이걸 간파를 못한단 말이에요. 간파를. 물론 그 간파 못하는 것에는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실수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조갑재 그 기자의 실수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고, 여론이 광주 사태가 한국 군인들이 광주 시민항에 총을 발포했다. 그 사실은 분명한 것은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러나 그것을, 그 자체를 갖고 통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가 광주 사태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한국 군인이 광주 시민항에 총을 쐈다. 여기만 전체로 통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광주 사태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광주 시민들이 전남 도청을 점거한 거, 요거는요, 그 분명히 분기점이에요. 그 앞에하고 그 뒤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 도청을 점령할 때하고 그 이전, 도청을 점령한 이후, 이건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데에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 자체가 거짓말 투성이로 나와버리거든. 그 관계된 모든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좋아하는 쪽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되었고 광주 사태의 발포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가지고도 잘못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진짜 이런 사람은요 단두대에 처형당해야 돼요. 단두대에. 해고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해고록 해갖고, 개인은 또 돈은 나는 돈 한 푼 없다 해갖고 또 자기한테 주는 세금은 내도 안 하고, 정말 이거는
진짜 옛날 그 자세로 하면은, 참, 그게 영남 지형에 있다 보니까 막 오히려 그 갈등이 있어가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사죄할 수 있고 이런 거 어떤 분을 풀 수 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내놔야 될 사람이라. 스스로가, 잘못했다 하고 이랬으면 진작 될 일이에요. 그것을 뭐 뻗대고 나오고 엉뚱하게 기술해버리니까. 조갑재 의원도, 조갑재 기자도 그렇죠. 강주 사태가 났을 적에 자기가 사태 났다는 말을 듣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강주 사태 났다라고 할 땐 속에 있었던, 정말하면 북한에, 우리가 울진, 아까 그 텔레비전 나오는데, 울진 삼척에 공비 사태.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어. 동쪽에는 그들이 와서 완전히 전멸당했고, 서쪽은 그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잠전, 연통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작전이 다르지. 여기는, 동쪽에는 그런 어떤 근거지를 둘 만한 내용이 아무도 없고, 조그만 애도 뭐, 아니면 나는 공산당에 실력하고 오리 반대할 정도인데, 서쪽에는, 호남 지역에는 그런 사람, 같이 오면은 맞아줄 사람이 있었다. 요 비교, 요 차이를 우리는 알아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국군하고 국군의 총을 쏴서 국군의 분명히 치명상을 완전히 참여했던 공수부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활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다시 공수부대가 다시 정비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남도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국군의 복장을 완전히 바꿔 입고, 우리 그들이 군인들에게, 광주 시민에게 총을 쏘는 사태가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얘는 나중에 공수부대 투입되어지는 사람들이 총을 향해서 뭐, 달라드는 사람 앞에, 광주 시민이 막 화를 내니까, 이제 군인이고 뭐고 막, 무조건 막 덮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군인이 총을 발포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런 어떤 실현 가능한 어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요, 내가 이래 말할 정도면 자료는 이미 다양한 자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스토리를 추정해서 이래 됐겠구나, 그 객관적인 내용이 이랬겠구나. 이 강주 시민은 오히려 2차적인 그게 한국 군인이 발표한 그거 갖고 지금 택시 운전사가 지금 사진 찍은 거 그거 갖고 나타났구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강주와 정말은 전남과 이 경부 이런 관계, 이게 지역 관계가 아니고 저기는 완전히 북한의 어떤 소행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완전히 모함당하는 거 아니에요. 모함. 개인의 모함도 모함이지만 엄청난 어떤 위력을 가지만은 북한이 벌써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내려왔고 자기들은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딱 시행해버리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완전히 놀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그 힘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온 국민들이 뭉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국가의 어떤 경제력 이런 건데, 국가가 뭘 한다 하면요, 참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어떡하냐, 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던 그런 자세가 없고, 지금은 자기만 딱 피해버리고, 나만 안 다치 못해 하고는 공무원이 되면은 아무도 뭐 탓지 않아. 교사 돼버리면 그냥 애들 마음대로 주물러가지고, 자기 편 만들으니까 전부 다 교사 되려고 하라고. 직장이 안전하지. 그리고 국가를 반대할 수 있는 일에 얼마든지 일을 하지.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장기 실업률이, IMF에 근접갈 정도로 되는데, 뭔가 그 해결되는 길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라에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봐봐요. 얼마나 교묘하게 그 활용하는지. 정치 자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참 내놓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래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제가, 대학의 내용을 봐도 먼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봐야 되는데, 워낙에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것마다 우리나라가 과연 저 멀리 나갈 수 있는데 좀 꾸준하게 생각해보고, 야, 이거는 이래보고 저거는 저래보고 한번 부딪혀보고 국무회의를 하면서 서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 좀 한번 더 검토해보자, 또 한번 다져보자,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취임한 지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내놓는 정책이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막 쏟아낸, 어지간한 대통령들 1년 지나도 내놓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막 한 몇 개월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는 오히려 더 코리아 패스란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미국하고 이상하게 국민들이 볼 땐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하고 그동안 우방이 이게 맞아? 우방 국가가 행기 맞아? 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막 전쟁 분위기가 온데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는 아주 태평 세월을 보내는, 너무 나라 전쟁하는데 구경하듯이 논평을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구조인데, 경제 부분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여러 현상에 대해서 국가가 내놓는 정책 자체가 너무 대처하는 내용이 원래 본론에서 떨어져 있는, 원론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원론에서는 전혀 떨어져 있고, 우리 물결 파도 치는 거 보면서 저기 파도 친다 안 친다, 밑에서 물살이 지금 어느 정도 힘있게 넘어가는지 그건 자체는 어떻게 막을 생각 안 하고, 파도가 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파도 물결만 재보고 물의 어떤 흐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요 물결 가니까 생각나지만은, 요 낙동강 있잖아, 낙동강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주 가는데, 위에서부터 물결이 잔잔해 그런데, 그러면 파도가 밑으로 가니 철렁철렁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바람이 저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 그건 파도가 위로 치는 거예요, 위라. 근데 실제로 물결은 밑으로 가는데, 뭔가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은, 파도 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물이 지금 이쪽 방으로 가거나,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물결 보고 방향을 보는, 겉모습. 원래적인 내용은 전혀 놓치버리고, 껍데기만 하다가 보면은,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랬던 저랬던 이래 쓰시보고 저래 쓰시보고, 안 되면 말지 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아까는 말했지만 국론이 통일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돼. 여러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국론이 통일되는 걸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성될 수 있는 동력이 내적으로 나온대. 젊은 사람들 앞에서 국가 자체가 안정적으로, 국가가 방향 자체가 모든 청년들이 일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놓으면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안 될 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전부 다 제각각 떼다보니까 좀 못하는 자가 있으면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었어.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야, 니는 나고 돼버려. 아무도 안 돌봐버려.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로 계속 남는 거죠. 하나를 분명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학교 교육 자체는 철저하게 껍데기라는 껍데기. 지금 전 세계가 교육에서 나가서 좀 기술로 우리가 이런 기술 저런 기술 가있다는데, 기술에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핵실험, 핵폭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폐지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인류 문명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대학교육, 아직도 무슨 교육을 통해서 뭔가 시책을 해야 국가가 뭐 이렇게 되겠다. 이것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공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명 발달해서 그 쫓아나가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거다가 맞춰서 기술력 그런 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공장하는 사람도 기술 문명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기술 문명의 막다른 골목을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산업이 유지돼야 될 그 어떤 산업,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즉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기술은, 그런 문명은 그거는 할 사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다른 나라 넘겨줘 버려요.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산업, 그거 내용이 뭔지를 했고, 그 기초 부분에서 아주 기술력이나 이런 걸 탄탄히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인문학, 사람과 사람 간의 도리,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부분에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다 만나는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모든 국민들이 완전하게 해결하고 분명히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주어지면요, 전쟁터면 전쟁터, 산업현장 산업현장, 이게 전체예요. 자신감이 생기죠. 당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가요,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뭐 떵떵거리고 있는 이것이 누가 뭐 정치를 잘해서, 누가 참 기술이 좋아서, 아니면 어느 누가 있어가지고, 천만에 그래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오래전부터 적어도 5,000년 이상의 계획이 있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시점,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단 말이야. 지금 막다른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전 인류에게 쓰임받을 분명한 때가 되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대한민국 목사협을 통해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런 말이 나온다. 이 세 가지 부분을요, 요걸 가지고 전체 기조를 해서 경제부 경제부는, 정치부 정치부분,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면 교육 부분이에요. 이걸 기조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시 돌려야 돼. 다시. 괜히 실험실에 있는 그런 어떤 연구 자료만 가지고 그거다가 정치에다가 막, 정치 현장에다 막 집어넣고, 실험실에 아직도 인정도 안 된 그런 개인의 어떤 논리 같은 그런 거 갖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춤추는 거 아니야. 자기 거는 하나도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완전히 껍데기. 다른 사람이 뭔가 갖다 주면 그거 갖고 막 하기 바빠가지고, 이게 잘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본인은 뭐 검증도 안 해요. 시행했다 뭐 안 되면 뭐 툴툴 돌고 하면 신 것이 웃고는 뭐 그냥 뭐 나와버리는. 정말 싱겁기가 보통 싱거운 게 아니네. 정말 참 멋대가리 참 그런 거 보면 어떤 그 책임감에 비하면은 하는 일을 보면은 너무 소홀한, 너무 자세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 요 세 가지 기조, 이건요 대대로 이건 놓으면 안 돼요. 대대로 우리 민족이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50년 동안의 실적 자체가 이게 왜 이래 왔느냐, 우리 국민이 뭉치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 다른 어느 나라 국가에도요 우리나라처럼 뭉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요. 우리는 그 뭉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되어졌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쓰시고 살 때에 온 민족이, 온 젊은이들이 온 인류를 향해서 참으로 목숨 하나 바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분명히 여러 부분에 나타난 이 지표 부분에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목사가 되니까 뭐 참 설교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일주일에 지금 월, 하, 수 3일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전체가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대국가사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런 내용을 했는데, 요거는 그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킨다네. 그냥 이렇게 쭉 서술적으로 1, 2, 3, 4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이런 것이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처시하려고 그래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 이거는 이야기 내대로 내가 하는 건 아니. 내가 한다고 뭐 책임져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내용은 한 사람이 자기 대해서 100년이면 100년 해갖고 끝낸다,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 어떤 500년 안에 끝나면 좋겠어. 어떤 틀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부딪혀야 돼요. 그냥 술술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국가는 국가대로, 또 어떤 일정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로 막 반대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올 게라고. 그러나 중요한 기조가 뭐냐. 흩어져 있는 인간들,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 적어도 인간이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거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하고, 저쪽에 어디야, 필리핀에, 인도에, 빈민촌에 사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잖아요. 요소가 있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는 내 사는 조건을 조금 더 낮추고, 저 사람들은 좀 큰 힘을 가지고 좀 땡겨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 적어도 수준 자체가, 사는 수준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참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그때까지. 그 사람 사는 거 답다, 요 정도까지 나와야지. 나는 이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사는 것지가 않다,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요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면은 좀 가진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가진 걸 가지고, 또 능력 가지고, 환경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100년, 200년에 되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만 해도 이게 좀 되기 힘들 건데 전 세계 단위로 나가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어떤 구조적이나 모양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좀 서술적으로 하면, 아주 그림적으로 하면, 도식적으로 하면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고용률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어요. 고용률 성장, 상승, 그런 5가지.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뒀어요. 5가지 뒀는데, 이제 요 5가지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요 개념은 뚝뚝 떨어지지 않고 서로 이리 고리처럼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 하나인데, 분자는 다양한 분야로 나타나는 것이 한 5개로 크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는데, 그리고 또 옆에만 되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연동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간에 걸쳐서라도, 옆에서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 전체가 다 어쨌든 이래 되는데, 여기 또 하나게 또 연결되는 것은 여기 또 전체적인 통제, 전체 인류 전체에서 이렇게 통제, 이 꼭대기 이런 식으로 요 모습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옆에도 되고 이렇게 좌우 뭐 전체를 다 연결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뭘 지향하느냐, 이 글로벌, 세계적인,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애들에게 자꾸 안 된다 하는 요소를 지적할 때는 대안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안 된다 그래야 돼. 안 된다. 이제 교회가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 아주 힘이 있죠. 안 되는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방법을 항상 가지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노동시장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이 있어요. 비슷한. 근데 이걸 해결한다 할 때는 전하는 사람하고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 관계가 이게 신뢰성이 없으면 안 돼요. 신뢰성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 이야기만 하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답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 요거는요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신뢰관계 형성되면 그냥 또 하나의 비판 형식으로 또 무슨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니나 하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너무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사람 관계, 개인에게 지금 아까 요거는 국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인 관계를 개인에게 관계를 했을 적에 요거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가지고 신뢰가 형성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일단 말씀을 두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